이런 그라데이션 있는 히스토그램 못 봤는데 다음번에 한번 해보려고 약간 기선제압용으로 복사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부각이 되죠. 원하는 그래프를 말로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GPT스에 썸네일을 만드는 GPT스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올리면 썸네일을 만들어주는 GPT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뭐 아시는 분 눈치채셨겠지만 인스트럭션에 르누아르 풍으로 그리고 화사한색, 평화로운 분위기 뭐 이런 조건들을 좀 넣어놨더니 이런 유의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오늘 그림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장난꾸러기가 낙서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히스토그램, 제목이 히스토그램인데 그랬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일단은 샘플 데이터 올려놓고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아시다시피 히스토그램은 보통 연속형 변수에 대한 시각화죠. 그래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주로 보기 위해서 여기 써 있네요. 데이터의 분포, 중심 경향성, 변동성, 이상치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런 뭐 바이오마커나 이런 거를 다루는 연구에서 뭐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고, 피겨 1이나 2 정도에 들어가거나 혹은 서플리먼트로 빼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분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종종 쓰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스탠다드, 큐뮬러티브 히스토그램, 덴시티 히스토그램, 빈드 히스토그램, 베리어블 뭐 그렇게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 메디스탯, 제가 만든 GPT 여기 올려놓고 얘기를 걸면 일단 변수를 파악해서 뭘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요. 지금 내용을 쓰고 있는데 히스토그램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을 좀 쓰는데 요런 걸 안 쓰면 그때그때 지 맘대로 좀 그리는 경향이 있어서 써줍니다. 바를 그리고 외곽선을 그리라는 얘기를 안 해주면 외곽선 없이 그냥 뭉태기로 그릴 때가 있기 때문에 외곽선을 하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라데이션 효과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규분포 라인 큰 수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하는 데이터니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요런 그림을 그려주죠. 그래서 논문에서 이런 그라데이션 있는 히스토그램은 못 봤는데 다음번에 쓸 일이 있으면 한번 해보려고, 약간 기선제압용으로. 그래서 색깔은 또 막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 데이터셋에서 헤모글로빈은 뭐 요런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봤더니 이런 거 있었어요. 큐뮬러티브 히스토그램. 그래서 요거는 글쎄 헤모글로빈 데이터에는 뭐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이 구간에 따라서 얼마나 누적 빈도가 변하는지 요 기울기가 중요한 그런 그래프들의 그런 데이터에서는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시간에 따른 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나타낼 때 도움이 되는 그래프가 될 거고, 어쨌든 뭐 제목만 써주면 알아서 잘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파스텔 톤으로 이쁘게 그렸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만 그리면 별 임팩트가 없으니까 그룹을 나눠서 성별에 따른 헤모글로빈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색깔을 좀 지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리라고 하면 뭐 금방 그립니다. 여기 보면 이 분홍색이 여성이고 하늘색이 남성이고, 이 데이터에서 알 수 있는 건 남자가 헤모글로빈이 훨씬 높구나, 여성의 피크는 한 12.5쯤 되는 것 같고 남성의 피크는 한 14 조금 넘는 것 같고, 이런 분포를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룹을 나눠서 분포를 비교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평균 비교 그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덴시티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 데이터셋은 남녀 비율이 한 3대1 정도로 남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저렇게 남자 쪽이 훨씬 더 높게, 이건 프리퀀시니까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두 군 간의 비교를 할 때 조금 바이아스가 생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한쪽이 N수가 많아서 그래프가 크면 뭔가 그쪽이 더 두드러져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덴시티 플롯이라는 거를 하면, 덴시티 플롯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래프 언더 더 그래프의 면적이 1로 맞추는 겁니다. 정규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군이 N수가 다르더라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죠. 그게 덴시티 플롯이라는 거를 몰랐죠. 모르고 일단 이름을 알아야 뭐 그리든가 말든가 할 텐데, 이름을 모르고 뭐 다른 논문이나 보다 보면은 그런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그리면 좋겠다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을 그냥 GPT에 복사해서 붙이고 이거 해줘 이러면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건 제가 이름을 알아서 덴시티 플롯이라고 검색해서 나온 그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논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거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그림을 복사 해가지고 이름 몰라도 여기에다가 붙여놓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하고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고만 하면, 물론 그 뒤에 뭐 헤모글로빈하고 성별에 따른 거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 그래프 이름도 모르고 코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분홍색이 여성, 하늘색이 남성인데, 확실히 남성이 이제 헤모글로빈 높고 피크 값이 여기고, 여성이 훨씬 내로우한 레인지에서 좀 여기 피크 값에 모여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아까 그냥 바로 그린 프리퀀시 그래프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헤모글로빈 크게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만들려는 그래프에 따라서 그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는 뭐 덴시티 플롯이라고도 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커널 덴시티 이스티메이션 그래프라고 되어 있어요. KD라고 써 있는데, 양군의 총 N수가 다른데 분포를 시각화해야 될 때 많이 쓰는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스택드 히스토그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 뭐 이름 몰랐는데 찾아서 붙여놓고 이름 물어보니까 알려줬어요. 이렇게 생긴 거고, 어떤 이 바가 있는데 이 바 안에서 또 그룹을 나누고 싶을 때 쓰는 그래프고요. 역시 이름 모를 때는 복사해가지고 붙여놓고 이거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떤 그룹을 할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나이별로 한번 그룹을 나눠봤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 지금 이 데이터에는 age가 그냥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있는데 또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해야 될 때가 있죠. 특히 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를 다시 열어서 코딩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나이별로 1, 2, 3 이렇게 코딩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GPT로 하면 좋은 점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자라고 하면 알아서 그렇게 군을 나눠가지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린 거죠. 이건 헤모글로빈이고, 여기 보면 나이 이제 60세 미만은 노란색, 파란색은 60에서 69세, 70세 이상은 초록색 해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 피크인 13에서 14 사이에는 색깔이 거의 3분의 1씩 3분의 1씩 돼 있죠. 그래서 이 정도에는 나이별 차이가 없는데, 이쪽으로 이제 헤모글로빈 높은 바를 보면 60세 미만이 한 절반 정도 차지하죠. 젊은 사람들이 헤모글로빈 높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쪽으로 와 보면 이제 초록색이 70세 이상인 사람이 뭐 한 60% 이상 차지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헤모글로빈 더 낮다, 이런 분포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설명을 해줬네요. 다음은 파퓰레이션 피라미드입니다. 요런 그래프 종종 있죠. 이걸 이제 두 군 보통 비교할 때 양쪽으로 해서 분포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는 거고, 주로 이제 인구와 관련돼서 많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종 모양이냐 피라미드 모양이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름을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파퓰레이션 피라미드가 그냥 이거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 요거는 처음에 자꾸 좀 버벅대더라고요. 이게 에러가 자꾸 나고 막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이게 왜 에러가 나나 좀 기다려봤죠. 기다렸더니 그렸는데 이렇게 이게 뭔가 했더니 지금 앞에서 나이 그룹에 따른 그 스택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얘도 이걸 또 나이 구분을 해갖고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한 세션에서는 위에 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편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걸로 하려면 새로 얘기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나이별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나이는 빼고 남성 여성만으로 그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조금 계속 에러가 났는데 네, 이렇게 잘 그려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이즈가 좀 좁아서 그런데 크게 하면 좀 크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양군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꾸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해야 되나 싶긴 한데 그래서 예, 뭐 해봤습니다 한번. 네, 구독자 수가 안 늘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퓰레이션 피라미드를 이렇게 또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히스토그램만 그리면 사실 별 임팩트가 없고 사실 히스토그램은 되게 쉽거든요. 이거 엑셀에서 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대부분 엑셀에서 주물떡주물떡 하면 또 그릴 수 있는 거기는 합니다. 물론 챗GPT로 하면 훨씬 편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히스토그램에다가 다른 걸 겹쳐서 그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또 역시 헤모글로빈으로 일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고 이 헤모글로빈 값에 따른 또 아웃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값에 따른 이벤트 레이트를 선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라고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X축이 헤모글로빈이고 Y축이 이벤트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낮을수록 이벤트 레이트가 높다. 요 군에서 한번 좀 튀는 값이 있긴 한데 어쨌든 대략 리니어한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 같죠. 헤모글로빈 값에 따른 클리니컬 이벤트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치라고 해볼게요. 예, 겹치라고 했더니 겹쳤는데 뭐 좀 이상하죠.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X축을 봤더니 X축을 정렬을 잘 못해가지고 이쪽에는 리니어 그래프고 이쪽에는 히스토그램이고 이렇게 나눠서 그려놨어요. 이 GPT 하다 보면 늘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얘가 아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면 이거 안 되네 라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X축은 공동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봐도 말이 좀 이상한데 지금은 라인 그래프가 왼쪽으로 밀려갔어요. 이렇게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잘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제대로 됐죠. 이제 X축의 헤모글로빈, 그다음에 이쪽에는 프리퀀시가 있고 이쪽에는 이벤트 레이트가 있고 헤모글로빈 레벨이 낮은 쪽에서 이벤트가 더 많이 생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PT가 좀 좋은 점이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마음대로 뭐 선을 굵게 하고 색깔을 바꾸고 이런 게 코드를 직접 들어가서 바꿀 필요 없이 말만 하면 그냥 바꿔주니까 색을 뭐 그라데이션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말만 하면 다 바꿔주니까 그런 게 아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부각이 되죠. 두 그래프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래프를 말로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논문 쓸 때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분석을 해놓고 나면 이거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해야 되잖아요. 논문의 리절트에 써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저는 뭐 또 딴 거 하다가 해서 복사를 했는데 그냥 그 밑에 바로 이런 내용을 쓰면 됩니다. 이 결과를 서술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논문에 텍스트로 쓸 내용들을 자세하게 굉장히 써줍니다. 그래서 쭉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컴포짓 비주얼, 컴바인드, 히스토그램 앤 라인 그래프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에 대한 설명, 헤모글로빈 레벨하고
이 헤모글로빈 레벨 레인지 프리퀀시에 대한 게 y축에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는 메이스 레이트가 라이트 y-액시스에 있다는 얘기 설명해주고, 물론 이런 내용은 논문에 안 쓰지만,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 리바이저 유니모달 디스트리뷰션 해서 헤모글로빈 피크는 여기 있고, 라인 그래프는 더 그 메이스의 레이트가 헤모글로빈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하이스트 레벨은 로어 헤모글로빈에서 관찰된다. 인버스 릴레이션십이 헤모글로빈 레벨과 메이스 어커런스에 있다. 요런 우리 논문에 쓰는 그 텍스트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분석하고 그래프 그려놓고도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하라 그러면 또 잘 디스크라이브를 하니까 이걸 가져다가 조금 수정해서 본문의 내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